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경기도 군포에 입지하고 있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을 브리핑 해드리기 전에 모텔 황제가 또 최근에 상담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내사하신 유튜브 고객님이 계시는데요. 상담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분이 모텔을 임대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임대를 하시려고 그러시는데,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태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태원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호프 운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최근에 결혼하셔서요. 배우자님도 계시고, 따님도 계신데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나이가 30대 초반이세요. 초반. 그리고 얼굴이 정말 잘생기셨더라고요. 저는 딱 뵀을 때 한 20대 한 중반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뵀는데요. 실제 나이는 한 30대 초중반 정도, 이 정도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인 나이까지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모텔 황제 유튜브를 많이 보셨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많이 보셨대요. 모텔 황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매가가 아니더라도 틈틈이 시간 나실 때마다 유튜브를 강의를 들으시라. 그러면 그 안에 분명히 팁이 하나씩 들어있으니까 거기에서 여러분이 꾸준히 공부하시고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모텔을 선택을 하실 때, 결정을 하실 때 보다 많은 여러분이 정보를 가지고 실수하지 않게끔 모텔을 매수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경청하셔서 많이 보셨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현재 여유 자금이 1억이에요. 1억. 여기 이태원 여기 보증금, 보증금 빼고, 그쵸? 계약 해지해서 보증금 빼고 권리금 조금 받으시고 그럼 1억이랍니다. 1억을 가지고 계획이 서울만, 서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만 보시는 모텔을 운영하시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임대를 진행하시려고 물건을 임차를 해서 모텔을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요. 제가 처음에는 만류를 했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서울만 보고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이런 모텔을 임차를 해서 모텔을 운영하시게 되면 무조건 객실은 20개 미만. 20개도 많죠? 20개 미만. 그리고 엘리베이터 없고, 그리고 주 고객층은 장기방 손님. 그리고 객실 시설은 학급. 학급이라고 하면은 침대도 한 10년 이상 사용한 거고요. 커튼 누런색. 그 다음에 욕실에 실리콘 곰팡이 때 쫙 끼어 있는 그러한 물건이거든요. 객실 평수 아주 좁은데 이런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매출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매출이 1억에서 1억 5천 보증금 넣으시고 서울만 보시게 된다면 월 매출이요, 한 1,300만 원. 많이 나오면 1,50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1,500만 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수익이 되느냐? 청소 직원 1명 고용하고요. 1명 고용하고, 그 다음에 카운터 본인이 24시간 다 보셔야 됩니다. 배우자님이 직장에 다니신데요. 여기서 카운터 직원을 1명을 고용해버리면 임금이 2명한테 나가죠. 1,300, 1,500 받아가지고 월세 주고 지출 주고 인건비 2명 주고 뭐가 남겠습니까?
본인 인건비도 다 안 남아요. 그렇게 되면 청소 직원 1명하고 카운터 직원 1명을 고용했을 때 본인 인건비 포함 얼마가 남냐면 한 300만 원 남을까 말까 합니다. 300만 원. 그런데 청소 직원 1명만 고용했을 때에는 본인 인건비까지 해서 한 500만 원까지는 이렇게 남을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러한 물건을 운영을 하셨을 때 향후에 보증금 뭐 3억 또는 5억을 임차를 해서 운영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운영했던 경험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손님들 자체가 다르거든요. 이러한 객실은 대실도 받을 수가 없어요. 거의 장기방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은 3억에서 5억, 서울이든 뭐 경기권이든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이런 정도 수준이 되면 대실도 이제 받으시고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요. 직원 관리도 철저히 잘 하셔야 되는데 고객 관리 이런 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손님의 눈빛을 보면 대실이다. 숙박이다. 대실이면은 이분들이 몇 시간 정도 사용하실 것인지, 이분들은 욕조가 있는 방을 선호할 것인지 없는 방을 선호할 것인지, 그렇죠? 이분들은 객실을 깨끗하게 사용할 뿐인지 더럽게 지저분하게 사용할 뿐인지 캐치를 딱 해야 되는데요. 이런 모텔을 운영하시면 캐치가 안 된다는 거죠.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관성이 없습니다. 연계가 되질 않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1억에서 1억 5천 플러스 2억에서 한 1억 5천 더 이제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을 받아서요 보증금 3억을 만들어 보겠답니다. 제가 또 이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최소한 3억짜리는 돼야 모텔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 지역은 서울을 보시면 안 된다. 보증금 3억 가지고도 서울은 수익이 발생되지가 않으니까 서울은 보지 마시고 거주지를 이동이 어렵다고 하시니까 서울 인근 경기 이부 이남 그 다음에 인천까지 해서 거주지에서 2시간까지도 보시라고 그랬어요. 2시간 거리에 있는 그런 모텔을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증금 3억에 월세는요 다양할 수 있겠죠. 매출 대비 매출에 의해서 월세가 책정이 되니까 보증금 3억에 보통 월세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이렇게 보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보증금으로 계산하면 매출이 얼마입니까? 월 매출은 3,000만원에서 4,500만원 이 정도 나오겠죠? 이 정도 나옵니다. 보증금 3억에 매출이 3,000만원이다.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한 1,300만원까지도 받으려고 합니다. 1,300만원까지. 그렇죠? 아니면 좀 성향이 좋은 임대인 건물주 같은 경우는 한 1,000만원만 받겠죠. 이렇게 받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운영을 하셔야 수익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한 달을 운영했을 때 월 순수익 한번 볼까요? 월 순수익. 세금까지 다 내시고 월 순수익은 700만원에서 한 900만원 정도. 이거는 인건비 포함입니다. 본인 인건비 포함. 이렇게 해서요. 직원은 청소 직원 2명 무조건 고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 직원도 무조건 2명이 필요하죠. 그런데 2명을 구하면은 수익이 안 맞으니까 카운터 직원 1명 그리고 본인이 이제 카운터 업무를 봐야 되겠죠.
그 카운터 직원이 12시간 근무하시고 본인이 12시간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기서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조건을 모텔을 이렇게 운영하셔서 수익이 되려면요 모든 걸 버려라.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라. 누구까지? 처자식까지 버려라. 처자식까지 버려라. 그렇다고 뭐 이혼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모든 것을 버려야 하나를 얻을 수가 있다. 친구 다 버려야 됩니다. 술 먹고 어디 놀러 갈 거 시간 없어요. 친구부터 시작해서 가장 가까운 처자식까지 버려야 이렇게 매출을 유지할 수 있고요. 월 순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부가 같이 운영하면 좋은데요. 배우자님이 직장을 다니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혼자 12시간 근무하고요. 12시간, 이 시간에서 본인이 휴게 시간도 찾으셔야 되고, 이 시간에 자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샤워하는 시간, 그 다음에 만약에 집에 간다면 왔다 갔다 왕복 걸리는 시간. 그쵸?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며칠 해보면은요, 몸이 피곤해가지고요, 12시간 근무할 때 여러분 힘들어서 근무를 못합니다. 몸이 피곤하면은요,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지겠죠? 집중력이 떨어지면 손님을 친절하게 응대할 수 없어요. 결론은 어디서 나옵니까? 매출이 하락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숙박업소에서 그래서 직원들을 숙식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근무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동하는 시간이 있고 무슨 시간이 있고 그러면 직원들이 체력이 버티지를 못해요. 그래서 숙식을 그래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옥상에 숙소가 있으면 9시나 10시에 딱 교대 근무하시고 바로 퇴근, 5분 만에 퇴근 가능하죠?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가면 되니까 샤워하고 밥 먹고 1시간 이내로 바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출퇴근하면은요, 가는 시간이 있죠? 1시간 잡고 가서 밥 먹고 씻고 뭐하고 그러면 2-3시간 후에나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또 출근하려면 최소한 1시간 반 이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소요되는 시간이 엄청나겠죠? 그 시간에 잘하는 겁니다. 출퇴근하지 말고. 그래서 숙식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괜히 해주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는 와이프를 보고 싶어도 일주일에 2-3번만 가서 보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딸을 갖다가 날마다 볼 생각하지 말고 일주일에 1-2번만 가서 봐라. 주말은 더더욱 가지 말고. 그렇죠? 일요일 날이나 월요일 날 좀 한가한 날을 선택해서 가서 한 곳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자금이 없는 분이에요. 대출까지 이렇게 받으셔서 모든 자금을 투자하셨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잘못되면은 이분은 다시 성공할 때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배우자님이 더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채무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었을 때까지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라고 해요. 장기적인 계획. 이분이 아직 나이가 아직 괜찮은 나이죠? 30대 초반 중반이면 장기적인 계획, 10년에 대한 계획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10년 후에 만약에 45살, 45세가 됐을 때요, 부모님이나 지인한테 상속 내지는 증여를 받지 않고 본인이 자수성가해서 일정한 부분 대출 안고 본인이 현금 투자해서 서울 인근의 수도권에요, 한 35억짜리 모텔을 하나 취득하시면 10년 동안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망할까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그쵸? 오히려 모텔 황제보다 45살에 모텔 황제보다 더 높은 위치에 포지션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10년 이상 직접 이렇게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10년 후에 모텔을 취득할 시점까지 긴 계획을 가지시라. 그리고 보증금 3억일 때는 모든 걸 버려라. 언제 여유를 찾아야 되느냐?
보증금이 5억까지 만들 때, 3억을 5억까지 만들 때,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금액은 2억 차이지만은요, 보증금 3억대와 보증금 5억대와의 물건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5억으로 갔을 때는 여기에서는 오토로 운영이 가능하죠. 네. 오토로 운영이 가능한 보증금입니다. 여기에 따른 매출, 월세가 오토로 가능한 물건입니다. 그럼 이때는 조금 여유를 찾으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를 버리는 시점이 몇 년이냐? 한 3년, 최소한 3년은 거예요, 3년. 네. 3년은 걸려야 5억 만들 수 있죠. 네. 3억에서 5억까지, 더군다나 2억에서 1억 5천은 이것도 대출금입니다. 이것도. 네. 그래서 대출금을 안고 5억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3년이 지나면. 이때는 마음에 좀 여유를 갖고 운영하셔도 되는데요. 모든 것을 버리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분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눈빛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비스업에 좀 적성이 맞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잘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또 원하시는 게 본인 나이에 맞는 손님층을 받고 싶답니다. 수요층을. 막 60대, 50대 이런 층보다는 모텔 황제는 싫다는 거죠. 모텔 황제는 싫다는 겁니다. 20대, 30대 손님이 많이 오는 그러한 모텔을 운영하고 싶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3억을 봐야 되겠죠. 최소한 3억을 봐서 꾸준히 경험도 쌓고 일단 이자가 많이 나갑니다. 이자 플러스 월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리스크가 엄청 커요. 엄청 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분이 이제 조만간 3억을 준비하셔서요. 여기 이태원 이제 호프 이제 임대차 계약 해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금 마련하셔서 이제 모텔 황제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기로 하셨는데요. 이분은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 나이 때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고요. 한편으로는 제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저분에게 정말 좋은 임대 물건을 제가 추천을 해드려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시고 저분이 저 고객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실천하셔서 수익이 잘 창출돼야 되는데 라는 그런 무거운 마음도 있었고 제가 또 그만큼 좋은 물건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저의 의무를 다 하려고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시려고 하시는 우리 고객님들은 제가 피눈물이 나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꼭 성공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요, 모텔을 운영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쉽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쉽게 1억, 2억, 3억, 5억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1억을 통장에 1억을 벌려면은요 몇 년을 고생해야 됩니까? 그렇죠?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절대 적은 돈이 아니에요. 특히나 매매 같은 경우는요 보물권도 32억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32억 죽을 때까지 못 만져봅니다. 32억 뿐만이 아니라 실인수가 7억이죠? 7억 못 만지고 하직하는 분들 태반입니다.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물건 하나하나가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꼭 정직하고 능력 있는 조력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방에 여러분 모텔 하나 잘못 취득하시면요 한 방에 7억이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32억이 날아가는 겁니다. 32억 채무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따라갑니다. 대출금 여러분만 따라가나요? 여러분 자녀한테도 따라갑니다. 채무도 상속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한정승계라는 이제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방안도 있겠지만 일단은 원칙적으로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모텔을 취득하기 전에 조심하시고 리스크를 확인하시라고 여러분 앞에 모텔 황제가 서서
예, 많은 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한 가지입니다. 수익은 두 번째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조만간에 또 이제 저희 사무실에 대해서 하시면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모텔 황제하고 미팅을 할 건데요. 그날따라 이제 모텔 황제가 좀 많이 바빴습니다. 예, 스케줄이 굉장히 바빠가지고 3시에 미팅을 시작해서 제가 딱 1시간 시간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4시가 다 돼가는데 이분이 갈 생각을 안 해요. 예, 제가 눈치를 줬는데도 안 가셔. 예, 그래서 4시 반에 제가 또 미팅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 4시에 가시면 제가 담배 하나 피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숨 좀 돌리면서 다음 손님을 어떻게 또 브리핑 해드리고 상담해야 될지 또 준비하는 또 시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4시에 눈치를 줘도 안 가시더라고요. 4시 반에도 안 가세요. 센스가 있는 분인데 계속 모텔 황제한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4시 반에 오신 손님께 30분만 더 기다려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리고 이분하고 제가 2시간 동안 상담을 해드리고 네, 다행히 5시에 가셨습니다. 네, 5시에 가셔서 제가 담배 하나 피고 네, 이제 다음 고객님하고 이제 미팅을 또 해드리고 상담해드리고 그랬는데요. 아주 기억에 남는 손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께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꼭 성공할 수 있게끔 말로만 조력자가 아니라 실제 조력자가 되어준다면 이분은 향후에 자녀분이 성장하시면 이 자녀분도 모텔 황제한테 데리고 오겠죠. 예. 모텔 황제로 인해서 아빠가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또 자녀분한테 또 제 자랑을 또 분명히 하실 겁니다. 예. 그러한 축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모텔 황제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모텔 황제 많이 이용하시고요. 예,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모텔 황제가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팍팍 시원하게 긁어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본 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군포에 입지하고 있죠? 네, 물건 번호는 118-384번입니다. 118-384번이고요. 사용 승인일 1988년 4월 20일. 네, 층수는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대지 면적 115평, 연면적 358평, 매가는 32억에 진행하고 있죠. 소유권자는 현재 직용 중이시고요. 최대 용자 25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실인수가 7억이면 본 모텔을 매수하실 수 있겠습니다. 월 매출은 4천만 원 정확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이 상당히 괜찮죠? 예, 객실수는 27개고요. 주차는 10대 가능합니다. 용도 지역이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공시지가 한 평당 738만 8,429원에 형성된 경기도 군포에 입지한 모텔 매매 물건 현황이고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주거 지역이죠? 네, 주거 지역. 주거 지역 중에서도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는 거죠. 네. 주거 지역 중에 일반 주거 지역 중에서도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주거 지역은 여러분 장단점이 뭘까요? 장단점, 장점, 단점. 상업 지역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은 뭘까요? 장점은 모텔이 있어도 분산 지역이다. 모텔이 분산 지역 또는 내지는 독점 상권, 독점 지역, 그죠? 네, 이런 상권이고요. 향후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향후 숙박업소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입니다. 숙박업소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에요. 숙박업소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어떻습니까? 운영하기가 수월하고요. 보유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안정적인 수익률, 운영하기 수월하다. 그러면
뭡니까? 예, 초보 예비 창업자. 초보 예비 창업자에게 보다 적합한 물건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점은 뭐겠습니까? 단점은요, 여러분,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상업지역과 반대로. 단점은 뭐냐면, 이게 지가가 낮습니다. 지가가 낮죠? 네. 상업지역보다는 네, 공시지가나 실거래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에는 이제 지역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나죠. 기존에 허가가 난 모텔만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도 내용연수가 어떻습니까? 내용연수가 오래됐죠. 네. 내용연수가 오래됐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미래가치. 본 모텔이 이제 내용연수가 오래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멸실시키고요. 신축으로 또는 개축으로 모텔을 신축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 여기에 허가가 날까요? 향후에 허가가 안 난다는 거죠. 허가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115평짜리 이 땅에다가 상가나 아니면 오피스텔이나 아니면은 빌라, 그죠?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원룸이나 이렇게 이제 용도 변경을 해서 건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래 가치가 없다. 그렇죠? 일반 상업지역에 비해서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텔을 보유하게 되면은요, 목적이 뭡니까? 보유 기간 동안 매출에 의해서 수익을 창출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향후에 우리가 처분 시점이 도래한다는 가정에 봤을 때는 또 시세 차익까지 누리기 위해서 모텔을 취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해당 주거지역에 있는 숙박업소는 보유 기간 동안에 운영하기도 쉽고 안정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처분 시 시세 차익을 누리기가 상업지역에 있는 것보다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모텔은 수익형 부동산이니까 첫 번째는 수익입니다. 두 번째가 시세 차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비 창업자, 특히 초보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운영하기가 수월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주거지역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상업지역만 선호한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적합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지금 주거지역에요, 모텔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공실로 되어 있는 모텔이 있습니까? 주거지역이라고 공실이 되어 있는 모텔은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운영을 못해서 영업을 안 하는 그런 모텔이 있겠지만 주거지역이라는 핸디캡 때문에 모텔을 운영을 못한다? 그런 물건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맞는 물건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소유자께서도요, 나에게 맞는 물건이라고, 적합한 물건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현재 모텔을 취득해서 현재 운영하고 계시고 있는 거죠. 네, 현재 소유자께서는요, 2017년에 9억을 투자하셔서요, 전체 리모델링을 마친 물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출이 이렇게 4천만 원씩 나오겠죠. 인근에 총 모텔이, 호텔은 없습니다. 인근에 총 모텔이 2개입니다. 2개. 해당 모텔까지 포함해서 총 2개입니다. 그렇죠? 네. 분산지역 또는 거의 독점 상권이죠. 2개가 있는데 해당 모텔은 2년 전에 9억을 투자했으니까 거의 독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수익률, 네. 그리고 운영하기가 수월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